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드시는 차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타벅스의 VIA 인스턴트 커피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입니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원장님, 일직증 재수술이 왜 어려운가요? 예, 모든 수술은 재수술이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가해질 때 그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보시면은 우리가 겨드랑이에 땀이나 냄새가 많이 나서 데오드란트나 드리클러를 많이 바르는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이 침투를 하면서 약의 효과를 보는데 그쪽에 있는 모낭, 지방층은 그리고 땀샘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모를 위해서 제모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제모 레이저가 침투를 해서 그죠? 모낭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땀샘과 지방층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또 그 부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겨드랑이에 털을 좀 뽑아내시는 분도 있죠, 그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겨드랑이 땀 때문에 좀 불편하셔가지고 보톡스를 가끔 맞으시는 분도 계신데 보톡스가 침투를 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물론 효과는 몇 달이 가지만은 일단 자극이 가해진 거죠.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에 피부 밑층은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장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은 바로 수술이죠, 그죠? 수술은 직접적으로 거기 마취를 해서 그죠? 자극을 가하게 되는 거죠. 절개를 하거나 또는 비절개를 하더라도 그쪽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가위나 또는 우리가 기구를 통해서 땀샘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술 후에 피부 밑층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수술이 좀 어려운가? 우리 몸은 어느 부위든지 한번 손을 대게 되면은 그 부위가 조직학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큰 특징이 경합니다. 딱딱해집니다. 유착이 되고 이 조직이 손을 대게 되면은 달라붙는 거죠. 조직끼리 유착이 되면서 그 부분이 경화가 됩니다. 환자분들 본인들은 저는 그걸 못 느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부위에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 부위가 많이 유착이 되어 있고 딱딱해졌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딱딱하면은 저희들이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면은 수술하기가 쉽겠죠, 그죠? 근데 붙어 있으면은 수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겨드랑이의 애측증의 재수술은 마취하는 게 어렵습니다. 마취약을 피부와 근육 사이에 그 얇은 층에 그죠?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에 마취약을 충분히 잘 넣어야지 재수술이 되는 겁니다. 마취약 넣는 것부터가 어려운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일반 환자분들은 모든 의사들은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의사들은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 중에서 수술을 전공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과연 몇 퍼센트 될까요? 거의 한 20%. 그럼 나머지 80%는 수술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잘 몰라도 수술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술 전문의 과정을 거친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저희들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전공한 것과 전공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넘지 못한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수술을 전공을 해야 되고 큰 수술을 전공할수록 이런 작은 수술들은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큰 수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출혈로 인해서 환자가 어떻게 사망을 하는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큰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감염, 염증, 괴사가 생겨서 어떻게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환자 옆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경험하면은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큰 수술이란 겁니다. 큰 수술하게 되면은 이런 상처의 변화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굉장히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치증의 재수술, 바로 수술을 전공을 하고 수술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사들은 액치증 재수술할 때 마취조차 어렵습니다. 왜냐? 주의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취약을 주입을 넣는 순간, 수술을 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저희들은 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다 경험이 있으니까. 다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마취약을 잘 넣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마취약을 굉장히 잘 넣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재수술 자체가 안 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재수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만약에 액치증, 그죠?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술 기술력, 기초가 탄탄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지 그런 수술 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외과를 전공한 의사들은 그런 재수술의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여러 가지 수술들을 했는데 그거를 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배를 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장들이 배와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술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수술이 안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방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지 재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액치증 재수술도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시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런 전문의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내고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